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홍현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이야기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돈 걱정 마법사 홍현실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여성과 남성이 보험을 다르게 구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햇님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지는 않았어요. 사실 책 전체를 읽지는 않았는데 네. 정말 이때 엄청나게 히트였고 네. 어딜 가든 이 이야기가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알고 있어요. 음, 남녀가 서로 언어나 뭐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그 차이를 인정을 하고 네, 다가가자.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설명한 남녀 관계의 바이블로도 불렸던 베스트셀러인데요. 맞아요. 이게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도 여성과 남성의 특징과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남자와 여자의 각기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보장을 구성하자. 저한테 이제 그 책 이야기를 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읽었냐고 하셔서 이게 과연 어떻게 보험과 연관이 될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서로 정말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나 뭐 그런 걸 차이를 인정하고 이제 다가가야 된다는 건데 네. 보험도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잘 고려를 해서 가입을 하고 꾸려 나가자라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맞습니다. 성별의 특징이나 차이에 따라서 또 어떤 네.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기대 수명이 80.6세입니다. 네. 여기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70.7세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10년 동안은 아프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사망의 원인도 여성에 비해 운수사고나 추락같이 사고로 사망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여성 가장도 굉장히 많잖아요. 남성이 가장인 경우가 더 근데 아직은 많아서 내가 가장이 쓰러지는 순간 생계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남성들은 사망 보장에 대한 보험을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여성이 가장이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쨌든 가장에게 보험은 특히 사망 보장을 조금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 일단 남은 부양 가족들을 생각해야 하니까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평균 기대 수명은 86.4세, 건강 수명은 74.1세, 남성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건데요.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는 축복이잖아요. 네. 너무 좋은 일인데 네. 우리가 오래 살면은 노후에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오래 살면은 나를 돌봐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간병비나 돌봐줄 사람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남성의 사망 원인이 아까 사고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성의 사망 원인은 암과 뇌, 심장질환 같은 질병의 원인이 많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은 물론이고 사망 원인에도 성별 차이가 존재하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중대 질병의 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 암이 발병하는 순위도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암의 종류가요. 네. 남성은 1위가 폐암이었고요. 네. 전립선, 대장 순으로 이렇게 2, 3위로 나타났고요. 여성은 유방암이 압도적으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구나. 네. 여전히. 그 뒤로 갑상선, 대장 이런 순서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평상시에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어떤지에 따라서 많이 작용을 한 거죠. 호르몬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 발병률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우리가 요즘 암 치료비를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요.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혹시 내가 선택을 할 때 네. 비슷한 보험료와 비슷한 보장 범위라면 아까 우리가 여성은 유방암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여성의 경우에는 무조건 항암 호르몬제까지 보장하는 보험회사인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정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겠네요. 네. 암 주요 치료비 요즘엔 암 치료비가 워낙
고가 첨단 치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다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이런 것들이 여성에게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면 암, 뇌, 심 이런 3대 생각하는데 암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나머지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이대 질병이라고 불리는 심장이나 뇌혈관 같은 경우에도 남성은 급성 심근경색이 여성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생기는 거로 나타났는데 네. 남성은 또 되게 굉장히 젊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여성은 남성보다 신부전이라는 발병률이 이런 게 높은데요. 이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발병의 증상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조기로 내가 이 증상을 발견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험 구성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같은 심장 질환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남녀 간에 이렇게 네. 발병 뭐 유형이나 뭐 시기 등에도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성별에 따라서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나 특징은 정말 잘 살피셔야 할 것 같고 또 그만큼 나만의 맞춤 보험 설계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이 또 다르게 준비해야 할 보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네. 요즘 국민 중 4명 중 1명이 간병 같은 돌봄의 비용으로 월 100만 원 이상 넘게 지출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가정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병보험 역시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될 보험입니다. 요즘에 간병과 돌병 문제는 정말 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도 있는데 네. 그런데 간병보험도 남녀가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병과 관련된 보험에는 크게 간병보험과 재가급여 보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병보험은 내가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그 비용을 보장받는 거고요. 재가급여 보험은 내가 요양 등급에 따라 집이나 요양원을 이용할 때 보장을 받는 건데요. 우리가 물론 간병보험도 하고 재가급여 보험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다 준비하면 너무 좋겠지만 네. 문제는 비용이죠.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두 가지를 네. 다 가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게 사실 많아요. 저는 지금 아마 많은 부분들이 이 간병보험과 요양보험의 일단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실 거고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있다라는 거에 잉? 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필이면 1부와 2부가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이어갈 텐데요. 저희 동키 여러분들 2부도 함께 하시면서 과연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보험 무엇인지 한번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부 이야기 후반부에서 그 간병보험과 재가급여 보험에 있어서도 뭐 둘 다 준비하면 물론 좋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어떤 점들을 또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을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우선은 남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수명도 여성보다 좀 짧고 요양 등급 판정 비율을 받는 것도 여성보다 좀 적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꼭 하나만 딱 찍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네. 간병보험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은 좀 반대일까요? 여성은 이제 남성보다 평균 수명도 긴데다가 네. 치매나 골다공증 같은 이 노인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음. 발병이 되거든요. 이런 질병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이 요양등급 판정받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재가 시설급여보험으로 제가 준비하라고 그렇게 추천드릴게요. 네. 성분. 네. 일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각 가정의 가정 상황과 개인별로 건강상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분명히 최종 선택을 하실 때는 전문가와 제대로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즘에 아마 간병보험은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알아보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 재가 보험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홍현실 전문가에게 조금 자세하게 묻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 상담이라고 12시 전까지만 남겨주시면
이런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도 홍현실 전문가가 1대1로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59세이고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무엇보다 제 노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실손보험이 들어있는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월 보험료 10만 5천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암 수술을 해도 병원에 오래 있지 않고 뇌 질환으로 쓰러진 분도 어느 정도 지나면 퇴원해서 집에 있거나 요양원에 가시더라고요. 노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 몰라도 대부분이 장기간 동안 요양보호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간병의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돌아가시다 보니 저도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간병보험과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으면 돈이 나오는 재가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걸로 가입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노후의 삶을 누구보다 또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가장 또 걱정되는 게 내 몸이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노후 순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에 공감하는 동키 여러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이 사연자분을 직접 만나니까 어땠나요? 네, 이게 사연자분을 직접 만나서 제가 상담을 진행했는데 네. 저한테 할 질문을 이제 이렇게 써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셨구나.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간병보험과 재가보험이 너무 많이 헷갈린다고 네. 정확하게 뭔지 그거 궁금해하셨고요. 둘 중에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네. 헷갈리기도 하고 간병보험과 재가보험에서 일부에서 간단하게 언급은 해주셨지만 동키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간병보험은 말 그대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그 비용을 돈으로 보상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우리가 입원 일당이라고 이런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내가 사용했을 때 1일당 보상 일당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금 구체적으로 금액을 예시를 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인당 가입 금액을 15만 원으로 하고 일반 병원에서 내가 30일 동안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했다고 하면요. 네. 15만 원씩 30일을 내가 간병인을 사용했으니까 450만 원 청구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만 일반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100% 다 지급이 되지 않고 3분의 1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요. 요양원에서는 간병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또 요양원 이런 차이도 네. 있고요. 근데 일반 간병인 사용 금액에 비해서 요양병원 뭐라 그러죠? 그런 네. 비용들은 좀 줄어드니까 그에 맞춰서 보장도 지급이 되는 것 같고 일단 동키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재가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만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장기요양 등급은 총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초기 치매 단계까지 나눠져 있고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내가 얼마큼 필요한지 정도에 따라서 이 등급이 나눠지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하는 결과와 내가 얼마의 가입 금액에 따라서 얼마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까지 생활비처럼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재가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재가보험은 생활비처럼 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재가보험 설명을 해주시면서 인지지원 등급 이런 치매와 관련된 등급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치매보험들을 또 가입을 네, 많이 많이 하셨어요. 하셨죠. 그럼 네. 치매보험과 재가보험은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치매 보험은 내가 치매가 진단이 되면 보장을 하는 상품이었고 네. 재가 보험은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안에 인지 지원 등급 초기 치매죠. 요 단계까지 포함을 해서 초기 치매는 물론 우리가 중풍이나 파킨슨, 관절 질환 등으로 해서 우리가 거동이 불편해져서 노인성 질환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암과 낙상 등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최근 우리가 등급을 받는 인정 비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이거를 되게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네. 내가 이거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 비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기 치매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재가보험으로 선택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일단 재가 보험도 치매도 보장이 된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보험만 단독으로 준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재가 보험이 보장 범위가 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연 주신 사연자분은 또 요즘 내가 일반 병원에서 장기 입원 잘 안 시키던데 그러면은 간병보험보다 재가보험이 더 나은 게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맞아요. 요즘에는 암 치료도 통원 치료로 거의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일수에 제한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은 요양병원이나 집에서 치료하는 재가 간병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입원 일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우리 이제는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야 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간병보험보다는 재가보험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네. 앞으로 재가 보험에 대한 필요성들도 점점 늘어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일단 사연자분은 꼼꼼하게 또 정리도 해오시고 궁금한 점도 네.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상담을 진행한 후에 간병보험과 재가보험을 여러 회사로 우리가 심사를 넣어서 한번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네네. 살펴봤는데요. 먼저 간병보험은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15만 원 나오고 요양병원에서 6만 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 그래서 그 병동 자체에 간호사만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7만 원으로 해서 매달 34,384원의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간병보험 보험료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요. 이 사연자분의 연세를 생각하면. 이 사연자분이 다행인 게 좀 건강하셔서 좀 저렴하게 나왔고요. 네.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뒀냐면 최근에 대부분 간병보험의 보장 한도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일부 회사 상품은 요양병원을 365일 동안 보장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365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입원을 해서 네. 180일까지 되고 이제 또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양병원에 갈 정도면은 굉장히 장기 입원이잖아요. 그런데 180일 있다가 또 간병비 때문에 퇴원했다 다시 입원하는 일이 좀 불편하신데 요양병원의 365일 보장이 가능해서 장기적인 간병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상황으로 맞춰드렸고요. 네. 우리가 공동간병인하고 가족 간병인도 이게 가능한 게 이 상품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간병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꼭 여러 회사의 보장 조건을 좀 비교해 보시고 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병도 가능하다는 게 그러면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간병비가 지급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네. 이게 다 모든 간병보험이 그렇다는 건 아니라 아니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 네. 상품들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재가보험은 또 어땠을까요? 재가보험도 보시면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거를 인정을 받으면 네. 매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고요. 1등급, 2등급 이거는 이제 시설이에요. 요양원에 내가 만약에 이용을 한다. 그럼 매달 50만 원. 그리고 5등급보다 좀 낮은 치매 단계인 인지지원 등급 이거는 주야간보호센터 노치원이거든요. 네. 여기를 다니시면은 매달 60만 원씩 지급되는 상품으로 매달 내는 보험료가 62,570원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재가보험의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사연자분한테 제가 제안드린 이 상품은 네. 등급을 받으면은 납입 면제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진단받은 다음 달부터 만기까지 남은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니까 이런 거 걱정 없이 보장 혜택을 좀 받고 치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상품이고요. 또 우리가 암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내가 이런 이력이 있다. 그래도 5년간 뇌 관련 질환만 없으면 재가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신 상품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일단 간병보험과 재가보험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정말 둘 다 가입해 놓으면 네, 정말 너무 좋죠.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간병보험의 보험료가 그렇게까지 네, 연세가 저렴하게 있으신데도 나왔죠. 네. 부담스럽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다행입니다. 네. 일단 참 결정하기는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연자분이 아까 사연에서 기존에 이제 실손이 포함된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 유지하고 계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했고요. 간병보험과 재가보험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망설이셨는데 두 개 다 가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병보험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저도 처음에 한 6, 7만 원은 나오겠다 했는데 그게 네. 아니어서 거기다가 또 재가보험도 그 요양보호사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막 1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네,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너무 저렴하니까 네. 이 생각했던 비용보다 저렴하니까 두 개를 다 가입을 하셨고요. 또 보장도 좋고 우리가 보험료도 저렴해서 가입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중요한 건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품 비교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가족 간병과 요양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상품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영실 전문가가 여러 회사에 다 심사를 네. 다 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힘들었습니다. 네, 아마 네. 다 비교하고 가격도 따지고 네. 그리고 뭐 가족 간병 그리고 365일 네. 보장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따지다 보니 결국엔 한 군데만 남았겠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비교하셔야 되고 알아보셔야 되고요. 이게 짧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정말 내 노후 장기간 정말 너무 오랜 기간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또 고민도 해보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60대인데 내가 간병보험, 재가보험 가입하려면은 보험료가 너무 많겠지? 아유, 그냥 그 돈 그냥 저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과연 그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홍현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움되는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